오늘도 한국 증시의 흐름 자체는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파를 한국 증시가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한국 증시는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은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 증시가 워낙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했기 때문에 투심이 이렇게 좀 꺾이고 버블 장세에서는 원래 주가가 좀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 증시는 그것도 아닌데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는 건 좀 아쉽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는 2,504선까지 빠지면서 이러다가 2,500선까지 깨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는데요. 시장이 좀 불안한 만큼 시장의 전체적인 좀 흐름을 오늘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 넘게 내리면서 하루 만에 900포인트 가깝게 빠졌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존스보다 조금 더 빠졌습니다. 2.6% 넘게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15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6,000선 그리고 앞으로 7,000선까지 간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S&P 500은 5,600선까지 빠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이번 해 들어서 최대 낙폭이기도 하고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였다고 하는데 4% 이상 빠졌고요. 2만 선 위를 웃돌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보시다시피 이제 앞이 일자입니다. 17,000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3대 지수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주죠. 러셀 2000 지수는 보시다시피 3% 가깝게 빠졌습니다. 대형주야 워낙 또 강력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러셀 2000 지수까지 빠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기라든지 미국 전체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B증권에서는 이렇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고통은 큰데 고통을 견딘 이후의 미래도 밝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요. 뭔가 시장 상황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좋아지기 위한 어떠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진짜 안 좋아지는 걸 수도 있겠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어떠한 불확실성을 시장이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한국 증시가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요. 워낙 저점을 찍었고 이보다 더 최악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인 듯한데 보시다시피 고통 뒤에 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고 있는 게 시장의 진짜 문제다라고 KB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보다 미국 바깥의 시장을 선호하는 데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가진 우위를 약화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KB증권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기가 약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약해진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명확한 정책입니다. 정책 대응 능력과 의지인데 물론 트럼프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다소 좀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무역과 관세, 이민, 정부 고용 등 굵직한 영역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도 그렇고 이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어날 때마다 꽤 놀라운 그 발언들을 보실 텐데 이 발언들이 의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을 미루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진짜 관세를 부과해서 원하는 것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확신으로 바뀐 듯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기업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 좋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미 다 확인하셨을 테고 미국의 기업들도 투자하기는 좀 꺼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세가 불안한데 괜히 먼저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섰다가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소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는 사실 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을 부지런히 마련 중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요.
정책도 뿐만 아니라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체의 센티멘탈, 이 투자 심리를 좀 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뒀었죠. 큰 지지를 정치 자본으로 삼고 현재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규모 기업가인데요. 관세의 충격을 좀 피해가기에는 사실 소규모 기업가들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2월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봤더니 19명까지 고용하는 소기업의 고용이요, 2022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뽑지 않는다라는 것은 회사 일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층 가운데 군인과 제대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공무원 인력의 감축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연방 정부는요, 제대 군인의 주요 취업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지지가 더 흔들릴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적으로는 그렇고요. 대내외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두고 많은 사람들과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도 여러분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캐나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캐나다를 우회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스탠스가 이해는 갑니다만은 너무 강압적이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이 캐나다 총리는요, 트럼프를 승리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캐나다의 예의를 갖춰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국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이 꽤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이제 캐나다니아노를 마시겠다라면서 캐나다 내에서도 미국에 좀 반발을 하는 그런 세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부의 적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 현재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문제까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정부는요, 우리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리쇼어링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이끌겠다라는 의지를 현재 내비치고 있는데, 그런데 감세안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미국은요, 지금 사업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친환경 사고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업 전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AI에 집중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밀고 있는 정책들 보면은 전통적인 에너지, 전통적인 차량 같은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압도적인 경쟁의 우위 약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뛰어난 AI를 만들었어도 AI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오히려 내연 기관차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 나오고 있고, 트럼프 임기 후반부에 대해서 미국의 모습이 그리 밝지 않을 수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아마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은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한국 증시는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